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미국 시장 휴장이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이어지죠. 대통령의 날 때문에 이제 그런 비교적 긴 연휴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이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늘어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마감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뉴욕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0.16% 상승하면서 비교적 그냥 강보합권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현선물을 사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뭐 1% 플러스 1%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1% 부근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역시 이제 뭐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강한 게 그 이유인데, 외국인들은 지난 주말에 의해서 오늘도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월 말일 이후에 딱 하루 2월 15일 날 93억을 순매도한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때는 선물도 1조 이상, 나중에 이제 조금 줄었지만 1조 이상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현물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바짝 땡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 유도해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만 1조 넘게 매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로는 상승, 장중에 2683.39, 이거 제가 알기로 52주, 그 전은 말고 1년간 최고 같은데요. 2683.39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09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443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6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680.26포인트로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1.19%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0.5%가 넘게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후속적인 매수세가 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만 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약보합권 내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일부 살아나면서 보합권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55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8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8.4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 상승하는 그런 이제 강보합권의 마감으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없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이제 양봉이지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추세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35원 2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20전이 하락하면서 끝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좀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1390억 원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111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는 411억을 순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는 30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삼성바이오 74억, 기아 231억,
현대차는 184억을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20억, 포스코홀딩스 293억, 삼성물산 364억.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20억, 35억, 포스코홀딩스 293억, 65억,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364억, 138억. 요새 이제 삼성물산 대단합니다. 그 기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 73억, 기관 24억, 에코프로는 외국인 192억, 기관 99억 모두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건 HLB가 외국인이 59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7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407억을 샀는데 기관은 31억을 팔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은 외국인은 106억 팔고 기관이 34억 사고, HPSP는 외국인이 125억 팔고 기관이 41억 사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공기업 상장사까지 이제 우리 밸류업 효과가 이제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부터 상장 공기업에도 상장 공기업 이제 경영평가 하잖아요. 거기에 주지우 가치를 얼마나 제고했느냐, 이것도 이제 포함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기야는, 에너지 공기업 있죠. 우리가 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제 이런 것들 있고, 통신 공기업 쪽에 KT도 있고, 또 KT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급기야는 이제 카지노까지 오늘 전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이야, WTI가 요새 계속 중동 문제 때문에 강세를 보이니까 지금 배럴당 79달러 넘죠. 이게 이제 2주간 9.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내 최고 가격을 유가가 가고 있으니까 에너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이런 이제 공기업 평가, 공기업 상장사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하겠다.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해 주냐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에 불이 또 붙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데 이제 주주 가치 제고와 또 저 PBR 같이 물려 있는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의 기대, 또 하나는 배당 기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신한, 이제 하나금융, KB, 우리금융 다 이것들이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그러죠. 더블 배당. 이거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오늘 또 금융 쪽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원격 진료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정부가 의사 파업에 맞서서 모든 의료기관 환자를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도 제가 보내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미 빅5 병원 있죠. 우리가 얘기한 빅5 서울대, 세브란스,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인가요? 네,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성모병원, 또 하나 어딘가요? 갑자기 생각.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사표를 내니까, 전국에 이제 700명이 넘게 이렇게 됐고, 뉴스에 보니까 이제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그러는데, 세브란스는 이미 이제 뉴스에 수술실을 50% 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 관료들이 오늘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빠르면 6월 중에 미국에 상장된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주관사로 선정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쪽도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큰 줄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면 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 이 밸류업 정책이 점점 이제 확산돼 가는
모습이에요. 확산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로 한 번 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확산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파업이 좀 국민들로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또 주가를 올려놓고 있는 참 희한한 결과를. 근데 이제 그 혹시 비대면 어떻게 하는지, 그 비대면 정부가 뭐 전체적으로 진료를 허용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장 그게 그렇게 비대면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그 카오스, 이게 혼돈이 올 것 같다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놓으세요. 어떻게 비대면 해야지 되는 건지. 비대면을 하더라도 그 약은 또 델리버리가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게. 예. 근데 어쨌든간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뭐 그러니까 있는데 주가는 올라요. 예. 그래서 참 이 주식시장이 참 희한한 데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만개미 스쿨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일은 그 집중 분석의 그 스쿨에서 이제 시장이 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빨리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워야지 이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그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카톡에 백엔츠 치시고 그 댓글에 여러분한테 적어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죠. 이번 주는 그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언제 뭐 안 중요한 때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시장이 기존의 흐름을 그냥 이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흐름으로 바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이제 그 이번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단순하게 엔비디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실적과 이제 향후 뭐 엔비디아의 전망 등등 뭐 컨콜에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이 AI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이 시장에서 이거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거와 동시에 이게 이제 제대로 시장에서 다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시장의 선도에 서서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래 니네가 앞장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발표되는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희망을 다시 줄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잠시 금리 인하 스케줄이 조금 불투명해졌잖아요. 그거에 따른 시장의 공백을 메꿔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기술주와 또 AI 관련 뭐 반도체 섹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들에 대한 재차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근데 뭐 지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시장에서의 의견이 일치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일치되면 좀 불안감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안감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제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이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장중에 자꾸 그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대형 기술주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도 사실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재료의 신선감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맨날 뭐 AI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좀 일찍 느끼는 분들의 물량은 매물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뉴욕 시장도 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밀리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정부의 주가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1차적으로 이 이슈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저 PBR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PBR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공기업 드디어 카지노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돼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슈가 확산될 때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어서 오는 후폭풍.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좋아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슈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건데 이렇게 확산되는 점점. 근데 이제 문제는 정책 발표 후죠. 정책 발표 후에 그에 따르는 이제 새로운 판단을 시장이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지고 뭐 이랬다 뉴스에서 저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지만 뭐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런 게 이제 근간을 이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딱 그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그걸 놓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대 강도, 그러니까 배당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한 그 상승 강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했는데도 지금 좀 심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으시죠? 갖고 계셔도 좀 심하게 오른다. 근데 오르니까 좋긴 한데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탁 꺾일 때 보면 이제 그때 그랬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강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 뺐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벚꽃 배당, 더블 배당 이런 이슈는 사실 3월 말까지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끄적끄적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지금처럼 막 확산되는 게 26일 날 딱 이제 나오면 거기서 이제 옥석을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죠, 시장이.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해갖고 막 먼저 움직여서 뭘 팔고 뭘 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측하는 거는 그냥 예측으로 끝나야 돼요. 예측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행동은 뭐냐면 시장의 팩트를 보고 행동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측을 한 번쯤 해놓을 필요가 있는 주간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뉴욕 시장을 포함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런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구되는 게 뭐냐면 뭐 그래서 미리 팔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새 뭐 조금 움직이면 아직 수급 추세선은 살아있는데 5일 이동평균에서 살짝 건드리거나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뭐 난리나서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다 이제 다시 가고 장중에서도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서 부담돼서 난 여기까지 먹고 그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썸네일에 써드렸던 종목들 많이 오른 거 많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파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팔거나 미리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대로 하시면 돼요. 그 수급 변화를 가장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매매 원칙이죠. 매매 원칙의 잣대로 딱 그 종목을 보면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재료가 그렇지만 재료는 좀 설익었을 때 효과가 커요. 주시장에. 그러니까 처음 재료가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구체화되고 검증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적어요. 일부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을 띠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처음 메타버스 나왔을 때 진짜 그때 그랬어요. 저거 어디 가는 버스야 이러신 분도 계세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AI도 그랬고 근데 또 앞으로 이런 이제 메타버스나 AI를 이어가는 또 우리가 설익은 어떤 재료가 나올지 그건 몰라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눈에 불을 켜고 좀 보고 있어야 된다 시장을.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었단 말이야. 그 AI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뭐 AI가 인류를 바꿔준대.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AI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게 뭐가 툭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때다. 지금이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있던 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다시 바톤을 받아서 또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의 주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뭐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